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론 핵심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센터 16번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부터 하는데 이번 시간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 요약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추진체계 자원봉사센터인데요. 밑에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표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 실력 따지기에 있는 자원봉사자 욕구, 프란시스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조금 더 출제가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원봉사센터라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다 써주세요. 자원봉사센터는 시도 시군구에 둡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해서 연계, 협력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 역할, 업무가 있는데요. 기능 회색 바탕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수급 조정은 수요와 공급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록 등록, 자원봉사 활동 지원, 양성 연수, 홍보 개발, 네트워크화, 조사 연구를 합니다. 자, 수급 조정의 역할을 보면은 수급, 즉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모집 상담 연결, 관리 배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안내 상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등록을 보면 활동의 기록 작성, 활동카드나 상담카드 작성하고요. 등록카드 작성합니다. 등록카드나 입국카드 작성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기자재, 장소 대여입니다. 회의장, 기자재 제공하고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금 소개, 절차의 안내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하고요. 인정 및 보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첫 번째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원봉사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 10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인정서, 수첩 발급, 자원봉사자 표창입니다. 상담 조언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료의 안내 제공 대출입니다. 그 다음에 육성 조직을 보면 자원봉사자 소그룹 활동의 지원이나 전산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자, 양성연수는 대개 교육훈련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자, 교육훈련을 보면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재교육, 자원봉사자 스쿨, 워크숍을 합니다. 연수는 자원봉사 담당자 교육 및 훈련입니다. 대개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홍보와 개발입니다. 홍보를 보면 홍보지, 포스터 발행, 자원봉사 신문 발행,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개발은 자원봉사 캠페인 실시, 자원봉사 체험학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화를 보면 연계망 구축입니다. 자원봉사 단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교류를 보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 그룹, 관련 기관, 단체, 담당자 간의 교류입니다. 지역 연대 사업을 합니다. 지역 내 공동의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입니다. 조사 연구는 욕구나 지역 조사를 하고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조사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자원봉사 센터에서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 욕구가 있습니다. 암기법이 중요하거든요.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쓰겠습니다. 실제적인 경험. 실제적 경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타적 책임입니다. 인정 존경입니다. 보상 교환입니다. 마지막 접촉 친교입니다. 이러한 5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밑에 보면 7가지가 있지만 나머지 2가지는 뻔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5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 경험 추구의 욕구, 왼쪽이 바로 욕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에 있고요.
경험 추구의 욕구는 실제적인 이득 및 자아 성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경험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감 표현 욕구는 이타적 동기들입니다. 이타적 책임이고요. 3번 타인 기대 부응 욕구. 타인은 주위 사람들을 타인이라 하죠. 의미 있는 주위 사람들의 압력과 영향입니다. 사회적 인정 욕구는 사회의 존경입니다. 인정, 존경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접촉 욕구는 그렇습니다. 친교 및 사회 경험입니다. 친교와 접촉이 연결됐죠. 사회적 교환 욕구는 미래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 교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연결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프랜시스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서로 번역되어서 이 용어들이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취 욕구는 개인적 성취입니다. 자, 17번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성격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조직운동, 두 번째 사회권 확립운동, 세 번째 생활운동, 네 번째는 자원동원 운동입니다.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별표 쳐주십시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성격을 네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이다. 조직운동의 밑줄.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이다. 생활운동의 밑줄. 세 번째,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사회권 확립운동의 밑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사회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연대운동이다. 연대운동의 밑줄 치면 됩니다. 이 연대운동이 바로 자원동원 운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또 노트하죠.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성격은 첫 번째, 조직운동입니다. 복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운동입니다. 복지권은 사회권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권 확립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운동입니다. 연대운동의 동의어는 자원동원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성격 네 가지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조직운동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겁니다. 사회권 확립운동은 주민 참여 활성화에 의해서 복지권리 의식과 시민 참여를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입니다. 생활운동입니다.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지역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사가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끊어요. 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동원운동 또는 연대운동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자원동원 운동입니다. 유기적인 협력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적인 협력이 바로 연대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주민운동과 이슈 중심의 사회복지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거든요. 자, 주민운동이 있다. 그 다음에 이슈 중심의 사회복지운동이다. 또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이라 해도 되고요. 이 두 가지가 틀립니다. 달라요. 자, 여기는 주민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 현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연관성이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 있다. 여기는 이슈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문제나 또는 이슈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는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납니다. 지역적 범위 벗어난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사례로도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큰 틀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1번입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적인 노력이며, 즉 목표로서의 사회복지 발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노력으로서의 사회운동의 조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을 정의하면 밑줄 쫙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운동적인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은 운동의 쟁점, 즉 사회복지 문제 또는 주민의 욕구 충족이라는 기준에 근거할 경우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운동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운동인데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주민운동이 됩니다. 자, 이거는 지역 현안과 연관성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환경공해 추방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지역의 현안이다 그러면 이거는 주민운동이 되는 거예요.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사회복지운동을 보면 이는 지역성과는 별개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이슈로서 사회복지 문제를 운동의 쟁점을 설정하고 있는 이슈 중심의 사회복지 운동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대표적인 게 국민 최저선 확보 운동과 조례 제정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 제정 운동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조례 제정 운동. 자, 조례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조례가 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슈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슈와 연관성이 있는 게 조례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똑같은 말, 지역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주민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끊어요. 주민운동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된다. 그래서 지역 현안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민 자신들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벌이는 사회운동이 바로 주민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는 뭐 많이 출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19번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들어갑니다. 비영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민간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비당파적이다. 이 당파를 다른 말로 정파라고도 합니다. 비정파적, 비당파적, 비종교적, 공익적, 자발적, 자율적 성격을 지닌 것이 비영리 민간단체가 됩니다. 자, Non-Profit Organization, NPO죠. NPO가 바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됩니다. 자, 비영리 민간단체 1번을 보면 조직의 소유자, 운영자에게 이윤을 배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번 비영리성입니다. 자, 정부 조직활동의 결과로서 이윤이 발생되어도 그것을 조직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부 조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민간 조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 설립되거나 정부기구의 일부분이 아니어야 함을 가리키며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민간 조직이 돼 비영리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받습니다. 정부 지원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공식성을 띈 것이어야 됩니다. 단체라고 했잖아요. 단체니까 공식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으로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시적 행사를 목적으로 사사로이 결성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인격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을 갖추는 것은 법인이거든요. 법인과 단체는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주성입니다. 자, 다른 조직에 지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독자적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조직으로서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에 주로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의존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정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같이 쓰겠습니다. 비정파성입니다. 공익성 추구를 주된 성격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공익성 추구입니다. 자, 이 정도만 노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단계에 따른 유형 들어갑니다. 주민 참여에 따른 주민 참여 단계가 이제 우리가 보통 크게는 3단계고 이걸 세분하면 8단계가 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조치정상회 협검통이라는 암기법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별표 쳐주시고요. 자, 비참여에 동그라미 2를 쓰고요. 명목적 참여, 형식적 참여에 동그라미 2를 쓰고요. 주민 권력에 동그라미 3을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조작 치료가 있습니다. 조치, 형광펜으로 밑줄, 정보 제공 상담 회유가 있습니다. 정, 상, 회, 거기에 밑줄, 그 다음에 협력관계 권한위임 주민 통제가 있습니다. 협, 권, 통에 밑줄 치면 됩니다. 조치정상회 협권통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조작과 치료를 들어갑니다. 1단계 조작과 2단계 치료는 그 본래의 목적이 주민을 참여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를 교육시키거나 치료하는 것이므로 비참여 범죄에 들어갑니다. 정보 제공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상담이고 5단계는 유화 또는 회유라고 합니다. 유화에서 주민은 정보를 제공받아 권고, 조언하고 끊어요. 공청회, 심의회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끊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판단 결정권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적 참여, 범죄에 들어갑니다. 협력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 들어갑니다. 협력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에 이르면 끊어요. 기존의 권력체계는 주민과 지자체 간의 재분배가 됩니다.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주민에게 맡겨져서 주민이 정책 결정에서 주도권을 획득하는 주민 권력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정리했는데 밑에 보면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서 쭉 풀어드렸어요. 이 풀어드린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세팅을 하겠습니다.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 자, 세팅하면은 첫 번째가 비참여, 조치가 두 가지 있었죠. 조작과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적 참여, 정상회였습니다. 정보 제공, 상담, 회유, 유화와 동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 권력입니다. 주민 권력은 세 가지, 협, 권, 통입니다. 자, 협권 통인데 협은 협동관계, 바로 쓰죠 그냥. 협동관계, 권한위임, 이거는 주민 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1, 2, 3인데 세분화하면은 8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암기하는 방법은 조, 치, 정, 상, 회, 협, 권, 통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다. 자, 밑에 비참여 단계 조작 들어갑니다.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설득시키며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수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일방적 교육입니다. 치료입니다. 주민의 욕구 불만을 일정한 사업 정책에 분출시켜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행정의 일방적 지도,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자, 치료라는 말을 쓴 것은 욕구 불만을 치료한다라고 했잖아요. 욕구 불만 치료. 욕구 불만 치료, 분출시켜서 그것을 치료하는 단계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입니다.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일방적 정보 제공, 일방적 정보 제공, 그 다음에 피드백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상담. 공청회,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친다라고 했어요.
공청회 행정 참여 유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행정 참여 유도입니다. 행정 참여 유도, 이것을 상담이라 한다. 그 다음에 주민회의 유아를 보면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원회 등을 통해서 참여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자,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 최종 결정은 행정기관이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되게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잘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자, 나왔던 게 7번 권한위임이거든요. 권한위임 7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협동관계입니다. 행정기관이 최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민이 필요한 경우 주민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주민들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합니다. 협상으로 유도한다. 이때도 최종 판단은, 최종 결정권은 행정기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권한위임입니다. 주민들이 특정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보면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권한이 주어진 것은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권한이 있겠죠. 자, 마지막 주민 통제입니다.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 집행, 평가까지 주민들이 모두 다 통제하는 거예요. 입안에서부터 평가까지 주민 스스로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주민 통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8단계는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출제가 잘 되더라고요, 최근에. 자, 주민 참여 방법이 밑에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 명목 집단 방법, 샤레트 방법이 있는데 델파이 방법하고 명목 집단 방법 1번, 2번 정도만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파이 방법은 많이 이제 나중에도 들으실 건데, 뭐 조사에서도 이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잖아요. 전문가, 우편조사, 그 다음에 반복, 그 다음에 통제된 환류, 합의점 도출, 이런 것들이 델파이 방법의 키워드잖아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지식과 능력을 결합하여 정책과 계획의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편조사를 합니다. 우편조사하여 끊어요. 익명성을 보장하고 통제된 환류, 통제된 피드백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며 문제 확인, 목표와 우선순위 결정, 대안의 확인 평가에 유용한 것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명목 집단 방법은 일종의 다수결의 원리예요. 소수의 성원들이 소집단원들이 서로 이제 토론을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토론하지 않고 어떤 합의 방식을 이끌어낼 때 되게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한다 돼 있어요. 이제 이것이 출제될 수도 있고 집중적인 토론 없이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에 다 밑줄이요. 개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 행동을 하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고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나열하고 이를 우선순위,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 정리하는데 되게 이제 다수결 방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이해, 문제 확인, 행동계획 개발 등에 유용한데, 자, 명목 집단 방법을 노미널 그룹 테크닉, NGT라고 합니다. 자, 소집단 의사결정 투표 방법이라고 돼요. 소집단 의사결정 투표 방법,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마지막 샤레트 방법은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샤레트 기법 들어갑니다.
자, 샤레트 기법은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기애애한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그러한 방법이 샤레트 기법이라고 해요. 지역 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동그라미 1. 비공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하여 동그라미 2.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호 이해를 통해서 일정 시간 내에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샤레트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1번과 2번 정도가 잘 출제됐기 때문에 별표 하나씩 쳐주시면 됩니다. 자, 21번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지역사회 복지가 마무리가 돼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과정을 보면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4년에 제정된 건데요. 이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 쭉 내려오는 게 뭔지 아세요?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일명 욕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는 수립하는 것이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시군구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되는데요. 자, 시도지사가 제출받았을 때 해당 시군구의 어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출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종합조정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그래서 시도계획안을 짜겠죠. 자, 시도계획안을 밑에 시도지사가 시도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 심의를 붙여요. 그리고 시도에도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정이 되면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받았을 때 해당 시도에 좀 계획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좀 조정해 봅시다 라고 공고할 수도 있어요. 시도계획 조정 공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났다. 모든 것이 제출되고 보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겠죠. 자, 흐름 아시겠어요?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이따 적어 드릴 건데 우선 밑에 있는 보고요. 기출문제 확인 학습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시, 군, 구에 둡니다. 네트워크 원리에 따른 운영입니다. 네트워크는 뭔지 아시죠? 연계, 협력과 연계,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요자 중심이에요. 자, 왼쪽에다가 공급자 X라고 쓰세요.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요.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자본 확대를 지향합니다. 사회자본 확대라는 말이 있는데 뭐 공동체 지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그 풀뿌리의 어떤 지역사회 보장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체들이, 주민들을 포함해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확대를 지향하는 거다.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따른 법률로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행에 쓰세요. 시행은 2015년입니다. 이 법의 시행은 2015년 시행이거든요. 제정은 14년에 됐지만 2015년 7월 달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은 2015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파트너십 모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거버넌스입니다. 즉 민관 파트너십을 우리가 로컬 거버넌스라고 말하는데, 자, 그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원이 뭐예요? 주민과 전문가가 있잖아요. 민이라고 쓰면 되고요. 오른쪽에 민간 부분이 있죠. 시설, 단체가 있잖아요. 민이라고 쓰고요. 왼쪽에 공공 부분이 있죠. 읍면동, 그 다음에 보건소, 고용안정센터, 지금은 고용복지센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공공이에요. 그래서 민간과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고, 이런 모형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23번은 지역사회 보장계획 심의기구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1번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고, 2번은 지역사회 보장 실무협의체고, 3번은 실무분과고, 4번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됩니다.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동복지협의체라고 많이 하는데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온다면 시군구에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프로세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욕구조사를 합니다.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시군구 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하게 되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쭉 열고 할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먼저 붙입니다. 이걸 나누면 이렇게 나눠져요.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나가냐?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됩니다. 되셨죠? 자, 시도지사에게 제출이 되었을 때 시군구 계획 조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이걸 제출을 받았거든요. 자, 받았으면 시도계획안을 수립하게 돼요. 시도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물론 시도지사가 하겠죠. 자, 그러면 시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은 어디에 심의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 심의 붙이는 게 어디냐? 시도사회보장위원회예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붙입니다. 자, 심의를 붙여서 확정이 되면은 시도의회에 보고가 돼야 돼요. 시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받았습니다. 이럴 때 그렇습니다. 시도계획 조정 공고 가능합니다. 시도계획 조정 공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받았으면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계획이 들어온 거고, 자, 들어왔으면 여기까지 보고가 끝났으면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버넌스, 민관 협력적인 파트너십, 거버넌스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가 1번이고 시군구에 보고하는 게 2번입니다. 심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의회 보고가 나중이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도에는 뭐가 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하나만 더, 심의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결정하진 않아요. 시군구에 두고 의결기구는 아니에요. 심의기구예요.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심의기구, 자문하는 기구지 의결기구 아니에요. 의결기구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정리하실 수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여기 안에 실무협의체를 둬요. 여기 안에 실무협의체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실무분과가 있어요. 실무분과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읍면동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읍면동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동보장협의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설됐다. 최근에 신설된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것은 이거예요. 이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장 출제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무협의체 정도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23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심의기구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제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기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의어는 대표협의체가 됩니다. 대표협의체가 된다.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로 한다. 의결기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의결 X라고 쓰면 돼요.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하고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합니다.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조직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단위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복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각각의 개념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이러한 조직도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 동단위는 따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부터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심의 및 자문입니다. 의결 X. 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겠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시행결과 평가 등 계획 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자문합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 왼쪽에다 쓰세요. 4년마다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하니까 조사도 4년마다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번 별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해서 필요한 조사 설계, 실시, 조사 결과 등을 심의. 자, 그 다음에 끊어주세요. 지역사회보장의 실태와 계획 실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나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사회보장급여 제공 계획의 심의에 참여하고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시군구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 추진사업, 지역고유사업 등을 심의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협의체 효율적 운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심의하는 곳이 어디다? 시, 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별표. 읍면동 협의체 구성, 운영 방향, 협의체 읍면동 단위 협의체 지원 방안,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의 연계 방안, 이런 것들을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협의체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연찬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사업 등 각종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일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일까지 합니다. 지금까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의 역할입니다. 대표협의체 심의 자문사항의 사전 검토를 합니다. 사전 검토의 동그라미 1, 실무자들이 사전 검토를 합니다.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심의합니다. 2번,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주요 사업을 논의합니다. 시책 개발 및 사업 개발 및 논의, 실무분과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사업 조정 연계 논의,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교육 워크숍, 행사 추진 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자, 2번에서 좀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실무분과부터죠. 첫째 줄, 실무분과 및 읍면동의 지역사회협의체의 공동사업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을 논의한다. 여기를 가로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2. 자, 밑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6조 실무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별표,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조정합니다. 사전협의하는 것이 실무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건의,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 협력입니다. 3번 별표. 자, 실무분과에서 논의된 것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모니터링,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실무협의체의 검토를 요구한 사항, 이런 것들을 바로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협의합니다. 실무분과의 역할입니다. 간단합니다. 공동사업의 수행,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대상자별 사례회의,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관련 건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아동복지분과, 노인복지분과, 장애인복지분과 이렇게 나눠지겠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별표, 신설이라고 써주시고요.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자원 발굴합니다. 발굴의 동그라미. 두 번째,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의 밑줄.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운영합니다. 지역 인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 사업을 수행합니다. 자체 특화 사업 수행에 밑줄 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다. 발굴하는 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일, 지역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자체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일, 이 네 가지 정도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로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역사회복지까지입니다. 예, 다음에는 6장 사회복지 정책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역사회복지의 강의가 이 정도의 강의가 좀 핵심 요약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된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눈에 띄실 거예요.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나온 것들이 되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해 놔야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한 2번 이상은 반복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